연결해서 추론을 해보면은 가건물 안에는 많은 혈흔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아니면 많은 혈흔이 있는 어떤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태우면 사라져버리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교회를 찾아와 새벽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던 60대 여성 정씨. 하지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아무리 기다려도 정씨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교회 사람들과 함께 병원에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뭐 말도 없이 어딜 갈 사람도 아닌데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40년 넘게 그 일랑 한 동네 살았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뭐 하도 연락 안 되니까 아들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아들은 다른 지역에서 어머니 정씨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신고로 정씨의 집에 출동한 경찰. 이웃 주민 이씨는 경찰과 함께 정씨의 집에 들어가 봤다고 했습니다. 집안은 전혀 어지럽혀져 있지 않았고 평소와 같았습니다. 게다가 식사 준비를 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들어가 봤지? 들어가 보니까 밥을 하려고 쌀을 딱 얹혀놓고 빵 호떡인가도 구워놓고 했더라고. 근데 들고 다니시던 가방이 있었거든? 그걸 항상 침대 옆에다가 뒀었는데 그게 없더라고. 들고 다니던 손가방과 정씨는 사라졌는데 늘 신고 다니던 털신과 슬리퍼는 방 밖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씨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어딜 간 걸까? 경찰에 신고를 한 가족들은 혹시 어머니 정씨가 기도원에 간 것은 아닌지 추측했습니다. 종종 기도원에 들어가 하루 이틀씩 있다 오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 생활 반응은 전혀 없었고 어디에서도 정씨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동네에 설치된 CCTV 전부를 살펴봤습니다. 그중 정씨의 집이 멀리서 찍힌 CCTV 영상에서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 찍힌 정씨의 마지막 모습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5년 2월 4일 저녁이었습니다. 8시 20분경 교회 버스에서 내린 정씨가 곧장 집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집을 다른 각도에서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을 보면 정씨가 집 쪽으로 간 얼마 후 집안의 불이 켜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3분 후 집안의 불은 모두 꺼졌고 그 이후로 정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정씨는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경찰은 정씨가 사라진 동네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5년 2월 경기도 화성 정남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아들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라지신 분은 67세 정씨인데요. 약 6개월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사라진 상황이 갑자기 너무 급작스러워서 무슨 뭐 예고나 어떤 그 징후가 주변에 아무도 못 느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는 어떤 지금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강력범죄를 의심해야 되겠죠. 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울증이 있었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걱정이 되겠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집에 뭐 정리된 흔적도 없고 또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독실하게 교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종교기관에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연락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강제적인 타의에 의한 어떤 연락을 못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특히 또 교회 버스에 내려서 거기까지 됐는데 불이 켜지고 3분 뒤에 다시 꺼졌다는 건 좀 애매하죠. 집에 들어가서 불이 켜졌는데 3분이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니 저녁 8시 20분에 교회에서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네. 약간의 뭐 일을 좀 하시거나 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3분은 너무 짧죠. 오자마자 3분 내에 불 끄고 잔다는 그렇죠. 거는 그게 말이 안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 공격이 이루어졌다. 아니면 그때 뭔가 어떤 다른 어떤 뭐 외부 침입이라든가 뭐 이래야지 이게 맞는 거다. 네. 8시 20분. 그럼 길어야지 8시 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손가방이 사라졌다. 강도라고 생각한다면 집안의 모습이 예를 들어서 물색 흔이나 뭔가 좀 가져간 흔적이 있을 법도 한데 지금 집안은 사실은 좀 깨끗했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사실 그 시골집에
딱히 뭐가 가져갈 게 있을까요? 네. 그래봤자 뭐 통장 정도 네. 아니면 뭐 귀중품이라고 해봤자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막 두졌다고 하는 거는 좀 아닐 거고. 네. 그리고 이런 데는 독립가옥 같은 데는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갔다기보다 노리고 들어갔다는 게 보는 게 맞겠죠. 노렸다는 것은 특정한 어떤 물건을 사람을 특정하고 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다 싹 다 두질 이유가 없는 거죠. 좀 중요한 게 이 사람 이 피해자 그러니까 사라지신 분인가요? 아니면 뭐 사라진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인가 지금 이제 안에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굳이 사라지게 했을 때는 혹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이제 뭐 훔치거나 강취하려고 하는 것.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을 공격하게 됐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는 네. 물건이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라진 손가방이 저는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CCTV가 뭐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2015년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역이 막 이렇게 도시 이런 게 아니라서 이게 또 그렇게 딱 촘촘히 도시처럼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동네에 설치된 CCTV 상에는 뭔가 좀 잡히진 않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그 들어가신 모습이 있었으면 뭐 누가 뭐 담아가지고 나온다든지 뭐 어깨 걸고 나온다든지 뭐 사라졌으면 뭔가 나오는 흔적이 있어야 될 텐데 뭐 그런 것도 안 보여요. 그거는 그 동네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CCTV를 피할 수 있는 사람. 네. 사실 뭐 CCTV야 뭐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럼 그거 피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CCTV는 적고 길은 넓고 네. 공간을 보면 거기만 뒤로 피해가거나 이랬으면 가능한. 그럼 범인의 윤곽은 나오죠. 아는 사람. 네. 대충 아는 사람. 동네에 살거나 동네를 잘하는 사람. 네. 아니면 잘 알지 못해도 얼추 몇 번 와본 사람이라도 충분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혼자 사는 걸 아는 정도의 사람. 자, 이제 어머니 정 씨가 기도원을 다녔다는 가족들 진술 때문에 초반에 경찰은 실종이 아니라 미귀가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 3일 후에도 행적을 찾을 수가 없자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사 시작한 지 5일 정도 됐을 때 수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일은 경찰들이 한참 동네 수색을 진행하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실종된 정 씨의 집 쪽에서 검은색 연기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검은색 연기와 함께 불길이 삼키고 있던 건 정 씨의 집이 아닌 바로 옆에 있던 가건물이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건물 안은 모조리 타버렸습니다. 조사 결과 불은 가건물 내부에서 시작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건물엔 실종자 정 씨의 세입자 59세 김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불이 나고 1시간 뒤 나타났습니다. 그 집에서 한 15년을 새들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15년이나 살았던 집에 불이 나는데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어서 이상해 보였어요. 본인 진술로는 나가기 전에 젖은 옷을 말리려고 히터를 켜놓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불이 난 타이밍이 좀 이상했습니다. 경찰이 실종자 정 씨의 집 감식을 끝내고 세입자 김 씨가 살던 가건물을 막 감식하려고 할 때 화재가 발생했던 겁니다. 전날 경찰은 김 씨를 찾아가 감식을 요청했지만 김 씨는 바쁘다는 이유로 감식을 다음 날로 미뤘습니다. 김 씨는 부주의로 불이 났다고 진술을 했지만 화재 현장에서 인화물질인 신호가 발견됐습니다. 모의 실험까지 한 결과 일부러 신호를 뿌리고 전기 난로를 넘어뜨려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김 씨가 집에서 나오고 2분 뒤 불길이 치솟은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방화로 추정하고 김 씨를 방화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일부러 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 조사를 받던 김 씨에게서 뜻밖의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김 씨가 타고 다니던 흰색 트럭에서 혈흔이 발견됐어요. 트럭 뒷좌석에 루미널시아 검사를 했는데 2군데 정도 소량의 혈흔이 나왔습니다. 혈흔은 국과수로 보내져 긴급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실종자 정 씨의 혈흔으로 확인됐습니다. 혈흔이 발견되면서 방화 사건으로 체포된 김 씨는 정 씨 실종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서 김 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할머니랑 함께 가구를 트럭 뒷좌석으로 옮기다가 할머니가 손가락을 다쳐서 피가 묻은 것뿐입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정 씨가 실종되고 다음날 낮 12시 48분부터 오후 3시 42분까지 약 3시간여 동안 동네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황구지천에 머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갈대가 잔뜩 자라있는 그 강가는 항상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김 씨는 강가에 3시간을 머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강가에서는 그냥 낚시를 하면서 쓰레기를 불에 태웠을 뿐입니다. 수상한 정황이 계속 포착되자 경찰은 김 씨가 실종 사건에 깊숙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추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김 씨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그 가건물에 살고 있던 김 씨라는 사람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정황들이 나와요. 먼저 이제 감식을 하기로 했는데 미루고 다음날 나간 뒤에 2분 뒤에 불이 났었다. 그래서 이게 뭐 일부러 한 것이다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목적이라든지. 그 바로 그 집 안에 다른 건물이 있고 거기에 남자 혼자 그 세입자로 살고 있어. 그러면 한 번쯤은 그 사람의 연관성을 생각해 봤어야 돼요. 네. 그죠? 그러면은 그 가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대해서 사건과 연관성 아니면 싸우다가 뭐 살해했을 수도 있고 싸우다가 뭘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 수사 설정이 늦어졌냐?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왜 그랬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는 미기가 사건이다. 2-3일 동안 그렇게 판단했었죠. 네, 예를 들면 그냥 네. 어디 가서 뭐 기도원 가서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집안 상태가 좀 이상한 거죠. 네. 신발도 사라지지 않았고 신발도 안 신고 기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러고 또 이제 뭔가 그 물건이 없어졌잖아요. 중요한 어떤 손가방 같은 거. 그러면은 재산관계일 수도 있다. 그럼 앞에 사는 사람의 의심점이 있으면은 당연하게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거기를 먼저 무엇인가 증거 동결이란 걸 해야 되는데 경찰은 그거를 초기에 안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앞에 있는 김 씨가 방어를 하게끔 된 거예요. 네. 전문가들이 보기엔 이거는 이 경찰서에 있는 수사하는 애들이 실수한 거예요. 네. 말하자면 우선적으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 김 씨가 방어를 한 거죠. 방어는 명확하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신노도 확인됐고 또 본인이 불난 뒤 2분 뒤에 나왔으니까 이건 분명히 방어는 맞잖아요. 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가건물에 네. 위에 있는 이 천장이죠. 천장이라 해야 되나? 슬레이트라고 예. 하나요? 네. 그게 내려와 있죠. 내려앉았어요. 예. 그건 뭐냐면은 중앙쯤에서 불이 나서 위로 올라간 의미예요. 네. 근데 중앙에 불이 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보통 전열기구 같은 경우는 그런 전기 코드는 벽에 있죠. 네. 거기서부터 팍 타고 올라갔으면 어디는 벽이나 이런 쪽으로 화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부터 해야 돼요. 네. 이걸 아마 딱 봤을 때 발굴이 저희는 발굴이라고 하는데 화재팀 발굴을 하게 되면 이건 방어하다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이 뭐 벽을 이 탄화수 계열로 찾으면은 신호가 확인이 금방 되거든요. 네. 밑에 파고드니까. 그럼 당연히 신화를 뿌리고 난로를 엎어뜨리면 당연히 방화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할 거고 그럼 왜 방화를 했을까? 아니 그러면 여기에 증거가 뭐 자기가 방화할 이유는 이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럼 뭐가 있는 걸 태운 거잖아요. 네. 그럼 뭐가 있는 걸 어떻게 태웠을까? 뭐가 있는 걸 왜 태웠을까라고 하면 이 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무슨 범행이든 네.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한 수사를 했어야죠. 네. 지금 이게 세 개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집 안을 뭔가를 없애기 위해서 가건물을 태웠다는 것하고 그렇죠. 차량에 소량의 혈흔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갈대밭에서 3시간 머물렀다. 이 세 개의 지점이 연결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연결됐는데 네. 그거의 핵심은 이 가건물 아니죠. 네. 거기에 그렇죠? 뭐가 있었겠죠. 네, 그죠. 그 안에서 근데 그러면은 이게 트럭인데 뒤쪽은 사람 태우고 네. 또 짐칸도 뒤쪽에 있는 네. 거기에 일부 혈흔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연결해서 추론을 해보면은 가건물 안에는 많은 혈흔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아니면 많은 현원이 있는 어떤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태우면 사라져버리는 네. 연결상으로. 그리고 평소에 낚시를 즐겼는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데 3시간 동안 개천을 이렇게 헤맨다는 게 실제로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네. 그렇게 편한 사람이 여기 왜서 왜 세입자로 있어?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도 진짜 뭐 저기 개천에서 남의 뭐 쓰레기도 태우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 사람인지 네. 그 낚시를 한 사람인지 근데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태우지 못할 어떤 것을 차에 싣고 개천에 버렸다. 네. 하면 연결이 되죠. 네. 그죠? 그러면 태우지 못할 게 뭐냐? 수분이 있는 거겠죠. 아니면 뭐 그런 유의 것이겠죠. 타지 않거나 타도 뭐가 남는 것. 그렇죠. 네. 그걸 어떤 개천의 갈대밭에 뭐 뿌렸거나 아니면 던져 넣었거나 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맞는 거죠. 딱 3시간 동안. 자, 이 용의선상에 오른 김 씨 여러모로 좀 수상한데요. 실종자 정 씨와 어떤 사이였는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실종자 정 씨의 집에서 벌써 15년을 새에 들어 살았습니다. 그는 정 씨의 남편이 살아있을 생전에도 부부의 일을 도와주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정 씨가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도 집안에 고장난 곳을 고쳐주고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자신의 1톤 트럭으로 옮겨주는 등 이웃 사촌으로 잘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둘 사이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뭐 둘 사이가 나쁘진 않았는데 한 번은 정씨 할머니가 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저 사람이 뭐 이제 내보내고 부부를 이뤄야겠어. 혼자 사는 사람은 안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한 20일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정 씨는 실종되기 20여일 전에 김 씨에게 이미 방을 비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년을 문제없이 지내던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던 것일까? 정 씨의 지인은 그 이유를 돈이라고 추측했습니다. 6개월 전 정 씨의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남긴 집과 토지의 상속 문제로 정 씨는 자녀들과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 뭐 12월쯤인가 할머니 아들이 나를 더 이상 자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대요. 이런 걸 누구하고 의논할 상황도 아니고 흠되는 일이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김 씨한테 그 토지 보상 이야기를 한 거죠. 정 씨 남편이 남겨놓은 땅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약 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녀들과 사이가 안 좋아진 정 씨는 보상금을 받는 절차에 대해 김 씨와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김 씨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정 씨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감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남녀로 사귀자며 집착했습니다. 김 씨가 창문에 CCTV를 달았다는 거예요. 차나 사람이 드나드는 걸 전부 다 녹화를 했대요. 할머니는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여러 차례 뭐라고 하면서 이제 나가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짐을 하나씩 빼지 한 번에는 절대 안 뺐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 정 씨와 김 씨의 사이는 점점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종 하루 전날 정 씨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찾아와 목사에게 2억 6천만 원의 토지 보상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맡겼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통장을 큰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말입니다. 참고로 이 김 씨의 지인들은 김 씨에 대해서 평소 말수가 굉장히 적고 어울리지 않으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김 씨와 정 씨가 평소에는 이웃으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사별한 남편이 남기고 간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상의한 이후부터 여러 가지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감시하는 듯 그런 모습을 보이고 CCTV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남녀로 사귀자라는 식으로 집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 이후에 바뀐 태도 문제는 어떻게 보실까요? 2015년 당시에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은 바로 얘기면은 네. 이걸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정 씨의 남편이 병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병사를 했는가? 제가 좀 중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서의 사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은
치밀하게 어떤 게 이게 사고사인지 뭐 자살인지 아니면 타살인지를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된 맥락으로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네. 뭐 동네 노인들이 그 뭐 아침에 일어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보통 뭐 이제 그냥 노안으로 돌아가셨구나라고 해서 딱히 뭐 응급실에 가도 의사한테 뭐 하면은 네. 의사들도 딱히 그렇게 뭐 이거 그 이 강력범죄 가능성을 보지 않거든요. 네. 뭐 노인이가 돌아가셨겠지.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돈이 관련되고 보험이 관련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뭐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근데 이미 그때는 화장돼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도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정 씨의 남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에 대한 것이 명확히 돼 있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일부 언론에서만 약간 좀 의문을 표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럼 정 씨와 김 씨가 공모해서 죽였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네. 같이 15년을 거기 살았어요. 그 집에.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김 씨가 이 부부가 지금 2억 6천이 바로 생긴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길 나는 건 뭐 너무 잘하는 거고 길 보상금 나온다는 건 금방 알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 탐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을 다 죽일까요? 안 되죠. 그럼 둘을 다 죽이면 그 돈은 아들한테 가겠죠. 네. 그럼 누굴 죽여야 돼요? 가족이 본인이 되려면은 남편이 없어야죠. 남편이 없어야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순서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범죄적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문제는 이 김 씨가 정 씨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변한 거죠. 어쨌든 지금의 포인트는 2억 6천이라고 하는 돈이에요. 네. 근데 그 돈 때문에 정 씨는 자기 아들하고도 의절할 정도였어요. 네. 물론 나중에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주라고 했지만 뭔가 위협을 느꼈겠죠. 네. 그 위협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위협은 당연히 김 씨의 위협이겠죠. 네. CCTV를 거기 왜 달았는지 모르지만 감시하려고 다른 건지 아니면은 다른 목적을 다른 건지 그냥 감시하려고 하는 건 정 씨의 입장 말이고 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 사건은 풀릴 수 있다. 근데 어쨌든 뭐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게 뭐 공모든 뭐든 이제 뭐 앞길은 알 수가 없으나 나가달라라고 하고 이웃에도 내보내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도 짐을 하나씩 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사실 이게 결국 극단적인 뭔가의 범죄를 했다면은 그 동기로서 이제 나가달라고 했던 그거랑은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돈이 2억 6천이 있고 네. 뭔가 그때까지 잘 살았는데 잘 지냈는데 다툼이 있고 나가달라. 뭐 그럼 내가 나갈게. 그런데 짐은 빼겠어. 근데 그런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돈을 노렸다고 하면은 네. 그 사람이 있는 통장 그걸 노렸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찾으려고 했겠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 씨 같은 경우에 정 씨랑 그래서 뭐 혼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지금 뭐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김 씨에 대해서 뭐 배신감 혹은 뭐 악감정 때문에 어떤 원한으로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뭐 원한은 아니겠죠. 네. 원한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걸 파악해내는 거예요. 혹시 둘이 공모했으면은 네. 공모하고 정 씨가 김 씨를 배신했다. 네. 그러면 그 감정으로 김 씨가 정 씨를 죽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김 씨가 정 씨 모르게 정 씨의 남편을 어떻게 약을 먹여서 죽이건 뭐 이렇게 했어. 네. 모르잖아요. 셋이 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정 씨에 대해서 어떤 사전 공작을 하려는데 그때 정 씨가 눈치를 채고 김 씨를 나가달라고 했으니까 네.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다가 그 당일날 뭔가 이런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죽였고 그때 시신을 없앴다. 네. 이것도 성립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굳이 김 씨가 이직까지 해야 될 뭔가 상황이 도대체 뭔가 좀 그래서요. 네. 저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 씨 이름으로 된 통장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뭐냐면 네. 이럴 수는 있죠. 정 씨한테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통장을 받은 다음에 네. 마치 그 가출한 것처럼 하고 자기가 그 돈을 쓴다. 자기가 출금해서. 그렇죠. 네. 뭐 비밀번호나 이런 걸 안 다음에 하면은 지금 이 김 씨의 이 행동은
설명이 되죠. 네. 그러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실종 처리하게 되면은 네. 김 씨가 그 통장을 쓸 수 있는 어쨌든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흔적이 마치 가출한 것처럼 네. 만들어야지 되는 거죠. 이 정 씨에게 토지보상금이 나온 후 김 씨는 어떤 물건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요. 물건의 정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씨가 물건을 주문한 그날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토지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30일 김 씨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감옥에서 살 테니 너는 네 인생을 알아서 살아라. 이건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 김 씨는 정 씨가 실종되던 날 저녁 정 씨가 집으로 들어가기 1시간 전쯤 자신의 흰색 트럭을 몰고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9시경 트럭을 몰고 어딘가로 떠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트럭 뒷좌석에는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짐칸에는 커다란 기계가 보였습니다. 김 씨의 트럭은 약 30분을 달려 지인의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아침이었어요. 기계 맡겨놓고 간다고 해서 구석에 두면 되겠다 싶어서 맡아놓고 있었던 거죠. 근데 며칠 후에 갑자기 가져간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전화로 있냐 물어봐가지고 지금 공장이라고 했더니 와서 다시 기계를 가져가더라고요. 그 기계는 정 씨가 실종되고 약 19일 뒤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어느 고물상 앞에 버려진 채 발견됐던 것입니다. 경찰이 고물상을 찾아갔을 때 사장은 막 기계를 해체하려던 중이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딱 여는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팔려고 왔다 간다 싶어서 기다리면 오겠지 했는데 2주가 다 돼도 안 가져가서 해체하기 직전이었어요. 톱날도 없고 그 자체가 못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붉은 톱밥 같은 것도 묻어 있었고요. 김 씨가 고물상 앞에 버려둔 기계는 정육점 등에서 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는 육절기였습니다. 김 씨는 육절기의 톱날은 청계산, 기계 몸통은 고물상에 버렸던 것입니다. 김 씨는 인터넷으로 중고 육절기를 주문한 이유에 대해서 목공예를 하려고 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입 열흘 만에 고물상에 버린 것은 차를 타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짐칸에 자꾸 덜컹거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상한 검색어가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육절기와 골절기, 띠톱, 그리고 까마귀 먹이를 검색했고 인체 해부도와 해부학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톱날과 육절기를 수거해 감식한 결과 혈흔과 지방, 근육과 뼈, 장기 등 인체 조직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 모두 피해자 정 씨의 것이었습니다. 네, 이 날짜가 중요해 보입니다. 1월 29일 날 토지 피해 보상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30일 다음날 바로 이 육절기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 씨가 저녁에 실종이 됐어요. 이 날짜 순서가 중요해 보이는데 또 그 전에 동영상에서 검색한 뭐 내용, 인체 해부도, 까마귀 먹이. 저희가 앞서서 그 갈대밭에서 3시간 머문 것도 기억이 나고요. 이거 어떻게 순서로 봐야 될까요? 갈대밭에 3시간 머문 거는 그러면은 까마귀 먹이를 줬겠죠. 네. 까마귀 먹이는 그냥 주는 게 아니죠. 밥에다가 인체 그 화장한 유골을 이렇게 같이 버무려 갖고 하면 까마귀가 그걸 먹습니다. 네. 그럼 이제 까마귀 먹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당일날 정 씨가 집에 들어가고 불 켜지고 그때 공격을 해서 네. 제압을 한 후에 뭔가 뭐 고문을 했거나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 그 후에 이 육절기를 이용해서 시신을 훼손해서 거기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을 이 개천에 흩어버린 네. 상황은 딱 그게 맞네요. 딱 그거고 딸한테 얘기한 게 의미심장한 건 감옥에 가서 할 테니 너는 네 인생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거는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내가 저 여자를 죽이겠다라고 한 걸 작정을 하고 네. 그리고 내가 걸릴 것까지 각오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네. 돈을 노려서 네. 안 걸릴 생각이 아니라 네. 이거는
각오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 각오를 할 정도가 그럼 뭐죠? 왜 각오를 하죠? 그러니까 원한이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나도 감옥에 갈 거다. 이 글로 보여서.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이게 정 씨와 김 씨가 공모를 해갖고 뭘 하려고 하다가 네. 정 씨가 김 씨를 버렸구나. 그러면 김 씨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추정을 그 당시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김 씨가 그 정 씨의 돈만 노렸다고 하면 이런 글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의 돈을 노렸는데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야겠다. 죽이고 돈을 뺏어야겠다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죽여야겠다. 어떻게 나한테 그걸 안 하냐. 이건 사실 감정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김 씨의 이 말은 네. 본인이 망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정 씨가 뭔가 이걸 흘리면서 자기 남편을 같이 죽이자라고 해서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날 배신해? 이런 감정선이라고 하면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는 돈보다는 이 토지보상금보다는 자기를 버린 거에 대한 네. 쓰고 버린 거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정 씨 혼자서 그 피해자 김 씨가 자신을 좋아한다, 자기에게 마음이 있다라고 혼자서 생각을 해왔던 상황인데 갑자기 나한테 마음을 돌려서 자기 혼자 이렇게 해라고 혼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렇죠. 혼자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몇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김 씨가 자기 딸한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굳이 자기가 살인을 하거나 뭘 하고 뭐 이런 소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익숙한 어떤 그러니까 명확한 동기와 결과로서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그렇죠. 뭐가 한번 싹 꼬여 있는 사건이어서 뭐가 비어 있거나 꼬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고물상에 막 해체하려던 것도 사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경찰 수사가 너무 느린 거예요. 네, 보세요. 지금 이 건은 CCTV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CCTV에 이 같이 앞에 사는 사람이 뭔가를 트럭에 놓고 가는 거 다 찍혀 있어요. 네. 근데 경찰은 뭐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냥 가출했구나라고 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걸 다 놓치고 있다가 부랴부랴 이제 불이 나고 방화인데? 이상한데? 그래서 다시 한번 CCTV 확인해보고 그래서 그 김씨 트럭의 동선을 따갖고 해서 겨우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이걸 찾아낸 거죠. 2주 동안. 네. 만약에 이렇게 못했으면은 기계 해체돼 버렸으면 이거 완전 범죄입니다. 이거는. 네. 네. 증거가 없잖아요. 시신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는 육절기 안에 흔적이 남았었죠. 정 씨의 DNA가 남았기 때문에 유죄가 입증된 거지. 이걸 만약에 그 해체해서 녹여버렸다고 하면 이건 못해요. 김 씨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김 씨는 형량이 무겁다면서 항소했고 이후 대법원에까지 이제 상고를 했는데요. 무기징역 확정돼서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시신 없는 살인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판결과 사건이잖아요. 네, 이것 좀 얘기해 주시죠. 이후에 또 뭐 고유정 사건도 있고 또 결국은 저희 예전에 다뤘던 김명철 씨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또 그건 또 형량이 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그 뒤에 범죄자들한테 많은 아이디어 주는 거죠. 네. 빠른 수사. 정확한 수사가 필요했던 거죠. 지금 이거는 다행히 그걸 찾았던 거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시신 없는 뭐 살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명확히 죽였을 정황이 나타나고 하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무죄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형량의 문제가 생기죠. 네. 정확한 형량을 그의 범죄에 맞는 형량을 그 범인한테 부과해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건은 사실은 조금 이 동기에 대한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제일 안 풀리고 그렇죠. 좀 끝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사건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룬 사건은 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차라고 하면 샤오미? 애플? 이 머릿속에 안 그려지거든요. 예. 테슬라 넣어요, 말아요. 기아의 인도 자동차 판매가 어떻게 될까가 좀 궁금하긴 갑자기 해요. 갑든 이 테슬라 사시는 분들은 이미 화성 갈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삼프로 TV에서는 왜 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분인데.